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풍경화 연구는 그 자체에 정치성이 담지되어 있다는 정치적 풍경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장치로서 물화와 북한의 자연 개조론에 대한 논의를 숙고하게 합니다. 첫째, 북한이 정치적 풍경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풍경화를 순수한 미술로 가정하는 관점에서 나아가 풍경화 자체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내재하는 것으로 논의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시각 정치에서 정치 선전은 주로 선전화, 수령화, 동상, 기념물, 기념비 등에서 그 정치성이 두드러지게 가시화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순수 미술로 가정된 풍경화에서도 북한의 은폐된 시각 정치적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풍경화를 정치적 풍경화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북한의 정치적 풍경화는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장치에 대해 성찰하며 망각과 은폐에 대해 각성하고 비판할 것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정치적 풍경화는 북한 사회의 물질적인 기록이면서 동시에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작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온 역사적 구조물 중의 하나인 것이죠. 정치적 풍경화에 대한 연구는 시각 정치적 장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인민화 과정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미학에서 주장하는 자연 개조론도 망각과 물화의 장치임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정치적 담론과 상징에 대한 외재적, 내재적 비판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셋째,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풍경화는 백두산, 구호나무, 붉은 하늘, 다리, 파도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의 의미와 백두산 미령집 등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백두산과 구호나무 풍경화를 통해서 북한에서 작동되고 있는 정치적 장치를 대면했습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망각을 요청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새로 구성해내고자 하는 의도는 풍경화와 같은 시각 정치적인 것으로 확대되고 역사와 전통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붉은 하늘과 자연에 대한 정복을 드러내는 다리, 거친 파도와 같은 혁명을 예찬하는 북한의 풍경화에 나타난 정치적 의미들을 읽을 수 있기도 하죠. 이러한 물질적 기호들은 북한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 미학에서 자연 개조론에 대한 물화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북한의 풍경화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했는데 향후에 더 많은 풍경화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북한의 정치, 사회적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이 강의를 끝으로 북한의 정치와 사회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네요. 그동안 이 10개의 강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시각 정치적 언어, 정치 선전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1강에서 대중의 국민화, 북한에 대한 이해,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기본적인 내용과 전체주의적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다니엘 고든 감독의 어떤 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북한의 매스게임과 전체주의 특성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보천보 전투,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허구라는 논의를 통해서 이 보천보 전투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체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천보의 횃불 그림과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함께 해석해 보았습니다.
3강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을 논의해 보았는데요. 주체 사상, 유일 사상 체계와 미학적 대칭 구조라는 주제로 김일성 생일 70돌 기념으로 건립된 주체 사상탑에 드러나는 미학적 대칭 구조의 의미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북한 김일성 초상화에 드러나는 얼굴의 권력을 통해 북한의 신정 정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죠. 얼굴의 권력론이라고 할 만큼 북한에서는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강에서는 김정일, 김일성의 이미지 유사성과 차별화를 통해 북한의 세습 권력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는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사성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또 차별적인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죠. 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강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통해 북한 인민의 환영적 신체를 논의했습니다. 지도자의 정치적 신체만큼이나 북한 인민의 신체도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더 나아가 7강에서는 북한의 수령, 형상, 창조 원칙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적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와 인민이 함께 재현될 때 권력의 배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 사실주의가 사실은 신화적, 초현실적 리얼리즘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북한과 소련의 도상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9강에서는 천리마, 만리마 속도전을 통해 북한의 경제와 인민의 동원,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주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0강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풍경화를 만나보면서 북한의 정치적 풍경화와 그로 인한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장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알아가고 만나는 방식, 접근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시각 정치적인 언어, 즉 그림과 도상을 통하여 도상 해석학의 방법으로 북한을 만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도상, 즉 정치 선전의 도상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서구 정치 사상의 논의들을 적용하여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쩌면 낯설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북한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문헌과 텍스트 등의 문자 언어가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듯이 이렇게 그림, 사진, 기념물, 더 나아가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 등의 시각 언어, 정치 선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정치 선전을 보게 되면 반갑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관한 뉴스나 영상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다양한 선전화들과 동상, 기념물들을 보게 된다면 말이죠. 혹은 최근에는 유튜브에 북한의 선전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각적인 정치 선전을 보면 북한의 정치와 사회의 특성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시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특징을 또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가 북한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강의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